과거. 1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6살 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조부의 손에서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았다. 여기에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 구직 실패 등을 잇따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본 취준생이라는 거짓말을 적어 캐디에 지원했다고 한다. 같은 회사에 이력서를 2~3차례 보냈으며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한다면서 꼭 하고 싶다는 말까지 썼으나 막상 면접 때는 질문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면접 이후에는 면접관이 연락을 안 줬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게시판에 고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되는 거냐는 질문글을 남기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화로 욕설을 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5년간 무직이었으며 범행 직전까지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공무원 9급과 7급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기도 했다. 살인사건. 정유정은 5월 26일 오후 6시 무렵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생인 척 피해자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집안에서 피해자가 나이를 묻자 정유정은 사실 25살이라며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해 얘기했다. 정유정은 죽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여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으나 농담인 척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한 뒤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여간 피해자의 온몸을 110여 차례 잔인하게 찔렀다. 그 뒤에 시신을 유기할 생각으로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꿈꾸었다. 체포.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은 새벽에 캐리어에 시체를 싣고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생태공원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체포 후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살인과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하였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빌리기도 했다. 체포 이후부터 상습적으로 문책을 피하며 거짓말을 저질렀는데 체포 직후엔 배가 아프다고 사정해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 이런 방만한 태도의 조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해쳤다거나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해쳤다며 자신의 발언을 바꾸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이코패스. 범죄심리분석관 2명이 투입돼 일주일에 걸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고 40점 만점의 정상인 범주인 15점을 넘었지만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은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시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아 전과 18범이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이현우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외 앱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강사만 54명을 물색할 정도로 살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공범. 체격이 150cm로 매우 작아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공범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또한 체격 때문에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범 여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후 검찰에서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등을 복원해 조사한 결과 혼자서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 결론을 내리고 공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3달가량 범죄를 준비한다거나 나름대로 시체를 은폐 및 유기하려는 등 완전 범죄를 꿈꾼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후 뒤처리가 굉장히 허술하다. 피 묻은 물품을 아파트 쓰레기 단지에 버리거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의 시신과 같이 버린 등 결정적으로 한밤중에 택시 타고 숲 앞에 내려서 숲으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다. 15에서 20분 만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범죄를 의심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7. 사진 뽀샵. 정유정이 체포되면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정유정의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을 이용해 유포했다. 포토샵으로 건드린 사진이 일부 네티즌의 이쁘다는 평가를 받자 살인마를 두고 이딴 짓이나 하냐는 등 소소한 논란이 생겼다.